안녕하십니까. 조기영입니다. 세계의 신화를 한자로 다시 풀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해경도 읽어드리고 하고 있는데,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산해경 중차 오경과 관련된 신화와 전설, 원문에는 없어요. 원문에는 없고, 신화 전설, 역사서 속에는 또 내용이 빈약한데 마침 신화와 전설이 좀 남아 있어서 그거를 잘 요 부분, 이 산해경의 이 부분에 알맞게 이렇게 이야기로 잘 꾸며놓은 환타지입니다. 환타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간. 자, 오디오북 형식이니까 그냥 틀어놓고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이걸 낭독하고 좀 아는 거 있으면 조금 아는 체도 하고 그러는데 부담이 없이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도 한잔 하면서 읽어드리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며칠 후 제곡은 시종으로부터 이기후라는 노인이 아련을 청한다는 말을 들었다. 자, 이기후, 이걸 한번 특별히 써봐야 되겠네. 한자로 써보면. 왜 써보냐면은 이기후, 이기라는 말 때문에 쓰는 거예요. 요임금 이름이 이기요예요. 이기요 또는 을이야. 을. 세을자 을. 요임금이.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수메르 신화를 보면은 거기에 이기기라는 존재들이 나와요. 이기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기하고 또 요임금이 도대체 지금 정체를 잘 알 수가 없는데 수메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기요, 이기기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수메르에서 활약하는 게 있습니다. 요임금이 혹시 니무롯과 관련되지 않았나 지금 그걸 조사 중입니다. 님노드라고도 하죠. 님노드. 이 요임금이 바로 성경 구약 속의 님노도 수메르 신화 속의 이기기 님노드. 이 니무롯을 보통 네피림이라고 하죠. 네피림 거인이라고 하는데 거인 네피림 거인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기기들이 있었고 요임금은 이기요였다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 마침 이기후가 나왔네요. 제곡은 크게 기뻐하며 그를 들어오라고 일렀다. 이기후가 바로 이장유인데 그는 자신의 딸 경도를 제곡의 비로 드린 사람이었다. 제곡 고신씨의 비? 여자를 자기 딸을 이 제곡 고신씨한테 준 사람이군요. 자, 제곡은 그가 비범한 사람임을 알아보고 이수북은 후국의 군으로 임금군자 군으로 봉한 바 있었다. 그가 예상한 대로 제주가 출중해서 백성을 잘 보살폈다. 공공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장유는 급히 현명한 관리를 찾아 좋은 정책을 펴서 백성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공공씨가 나오는데 이 공공씨, 공공족의 신 공공씨는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환웅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웅. 공공은 출신이 어디냐? 바로 이 수시아나이고 성경 구약 속에서는 수사라고 수사에서 왔어요. 수시아나에서
왔어. 이게 수메르 지방에서 왔다고. 수메르 지방에서 공공씨가. 정말 놀라 자빠질 일이죠. 여러분들 뭐 믿어지지가 않죠? 믿어지지가 않을 텐데 잠깐 좀 깨끗이 지우고 다시 합시다. 자, 이에 제국이 이장유를 기주의 후군으로 봉했으니 이리하여 그를 이기후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아니 해필 또 이름이 기주야. 기주. 기주가 구약 속에 뭐라고 나오죠? 구약과 아카드어로 기주가 키쉬. 기주가 얼마나 이 키쉬하고 닮았습니까? 키쉬. 키슈나 기주나 똑같잖아. 분명히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이기요 요임금이 바로 점점 니무롯 림노드 쪽 그쪽이 점점 하여간 니무롯이거나 아니면 니무롯과 엄청 관계가 있어요. 엄청 관계가. 동생이라든지 아니면 요임금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자 관계라든지 형제 관계라든지 최소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도 곧 밝혀질 거예요. 자, 이기호가 예를 올리고 나자 제국이 물었다. 그대는 무슨 일로 이곳에 있어? 이기호가 대답했다. 신은 친구를 방문하러 수일 전에 이곳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가가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마중 나온 것입니다. 제국이 물었다. 그대 친구는 어떤 사람이요? 신의 친구는 이름이 전상공이고 최근에 도를 깨우친 선비입니다. 그대의 친구가 바로 전상공이란 말이요. 네, 오래전부터 그 명성을 듣고 만나보고 싶었으나 그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줄은 몰랐어. 그대가 소개를 해주면 좋겠소. 아쉽게도 바로 어제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제국이 황망히 물었다.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요? 그는 본시 구름처럼 떠도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해외로 가서 선문자고와 적송자 등을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가면 몇 년이 지나야 돌아올지 모릅니다. 신이 이번에 온 것도 그가 멀리 갈 예정이라기에 특별히 그를 배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주 먼 곳을 휙휙 가고 있어요. 신 또는 다른 말로 신선 이런 계통이죠. 자, 이기호는 말을 마치고 안타까워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제국은 이기호를 객사에 머물며 아침을 들게 했다. 이기호는 치적이 있는 제후였기에 특별히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또한 예를 행할 때는 강원도 한편에 배석하였다. 옛날에는 남녀 간에 분별이 있다고 해도 지금처럼 엄격하지는 않았으니 이렇게 야참을 대접하는 예식에도 왕후가 배석했던 것이다. 후에 주대에 이르러 주나라 때 주대 주나라 때 이르러 양국의 제후가 무후의 나라를 찾았다. 이때 양국은 볕양자를 썼어요. 볕양자. 이에 무후는 부인을 배석시킨 채 예를 갖춰 양국의 제후를 대접했다. 그런데 양국의 제후가 무후 부인의 미무에 이끌려 흑심을 품고는 무후를 살해한 후 부인을 빼앗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후로는 부인을 배석하는 예절이 폐지되었으며 이것은 청대까지 지속되었다. 청나라 때까지 이런 게 지속됐대요. 집에 손님이 오면 주인이 접대를 하지만 안주인은 나오지 않게 된 것이다. 이거
이슬람 쪽 예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제국이 얘를 갖춰 이기후를 대접하고 예가 끝난 후 연회가 시작되자 강원은 안으로 들어갔다. 제국이 이기후에게 물었다. 요새 그대가 다스리는 곳의 사정은 어떠하오? 공공시 유민들은 모두 개과천선하였소? 자, 공공시. 제가 공공에 대해서도 유튜브 제 창에 좀 올려놨죠. 뭐 많이는 못 올려놨습니다. 공공. 너무나 유명한 공공시. 자, 이기후가 말했다. 신은 기 땅에 도착한 뒤 황제의 어명을 받들어 백성들에게 뽕나무 농사에 전념하게 하여 땅의 이로움을 다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황제는 황제 헌원씨예요. 또 그들로 하여금 근검절약하게 하였습니다. 가난하여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겐 재화를 빌려주어 구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성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별 근심이 없습니다. 게다가 민심도 점점 후하고 선해져서 서로 아끼고 사랑합니다. 음식이 생기면 다들 나누어 먹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도우며 병이 나면 서로 의지할 줄 알게 되었으니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이 다스리는 기국에는 본래 공공의 유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착하게 지내고 있으니 황제께서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하여간 동양 고전이나 뭐 동양의 전설 신화 속에서 공공시내 사람들은 다 그 우환거리였어요. 우환거리. 자기네들하고 좀 적대적이었나 봐. 요순 뭐 이런 뭐 황제 이런 거에 신농씨 황제씨 이런 쪽 계통과는 좀 적대적이거나 대충 경쟁하면서 살아가거나 이런 그런 부족 계통 신과 무리였기 때문에 아주 천하의 근심거리로 늘 나와요. 공공시가. 근데 이 공공시가 지금 점점 단군 신화 속 환웅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적하는 바로는. 그러니 이거 참. 자, 제국은 그 말에 기뻐하여 이렇게 덧붙였다. 본래는 이번 북행길에서 먼저 그대의 지역을 들렀다. 태원을 거쳐 항산으로 가려던 참이었어. 태원. 이거 콩태자 써요. 온통 콩밭이어서 콩들판이어서 태원. 너무나 유명한 태원입니다. 항산으로 가려던 참이었어. 지금 그대를 만났으니 다시 들를 필요가 없겠구려. 탕록. 부산에서 항산으로 갔다가 태원으로 가겠어. 탕록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기후가 말했다. 황제께서 항산으로 가신다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자, 이에 제국이 만류하며 말했다. 그럴 필요는 없어. 다음에 또 만나게 되겠지요. 제국의 말에 이기후는 물러갔다. 며칠 후 제국이 그곳을 떠나려 할 때쯤 이기후가 전송하러 와서는 이렇게 말했다. 신이 요즘 늙고 병약해져서 여식 경도가 꽤 그립습니다. 내 딸 경도가 그립대요. 자, 황제께서 도읍지로 돌아가시면 사람을 보내 여식을 맞아왔으면 하는데 윤허해 주시겠습니까? 제국이 말했다. 그야 인지상정. 짐이 윤허하지 않을 까닭이 있겠소. 짐이 떠나고 나면 사람을 보내 데려오도록 하시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제국과 헤어진 후 이기후는 기국으로 돌아갔다. 제국과 아내 강원은 먼저 탕록에 이르러 황제의 옛 도읍을 둘러보았으며 부산에 도착해서는 천하의 제후들을 모두 소집하여 회명하던 유적을 찾아보았다. 그런 후 마침내
항산에 이르렀다. 항산은 오악 중의 북악으로 산세가 험하고 숲에는 탱자나무, 가지나무, 박달나무와 산뽕나무 종류가 많다. 제국은 생각했다. 건공시의 화살이 날카롭다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도다. 활을 만드는데 좋은 재료가 되는 산뽕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다니. 이 공공시내 화살이 유명하다. 화살과 유명한 부족이 바로 우리나라죠. 자, 제국이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멀리서 누군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앞줄에 서 있던 시정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웅성거렸다. 짐승이 사람을 해치나 보다. 그리고 모두들 위험에 닥친 사람을 구하고자 무기를 들고 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먼 데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는 것을 본 짐승은 잡아먹던 사람을 포기하고 뒤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 짐승은 달아나며 기러기 울음소리 같은 큰 소리를 내었다. 시종들은 그놈을 놓칠까봐 얼른 화살을 쏘았다. 순식간에 열 몇 대의 화살을 맞은 짐승은 한참을 계속 달아나다가 결국 고꾸라져 죽었다. 사람들이 달려와 사고 현장에 몰려들었다. 짐승에게 당한 사람을 봤더니 얼굴이 없어졌고 장기는 터져 나와 이리저리 널려 있었으며 숨은 이미 끊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구덩이를 파서 그 사람을 묻어주고는 제국 앞으로 짐승을 끌고 왔다. 그 짐승은 소와 비슷하게 생겼으되 뿔이 4개 달려 있었고 눈은 사람 눈동자와 흡사했으며 두 귀는 돼지 귀 같았다. 제국은 한참을 봐도 이놈이 무슨 짐승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시종들에게 그 짐승을 메고 산 위로 올라가서 그곳 토박이들에게 물어보라고 명했다. 시종들이 산을 반쯤 올랐을 때 한때의 사람들이 내려오다가 짐승을 보고는 소리쳤다. 잘 됐군. 잘 됐어. 또 재회 한 마리가 죽었군. 시종들이 그들을 데리고 제국에게 갔다. 제국 앞에 선 사람들은 군주를 알아보고는 황망히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자 제국이 물었다. 이 짐승을 아는가? 이름이 무엇인가? 백성들이 아뢰었다. 이 짐승은 재회란 놈으로 매우 흉악해서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놈에게 당했는지 모릅니다. 올 초에 저희가 한 마리 죽였는데 오늘 또 한 마리가 죽었으니 정말 잘된 일입지요. 제국이 다시 물었다. 재회는 모두 이 산에 사는가? 사람들이 대답했다. 예, 이 산 서쪽에 재회수가 흐릅니다. 이 강 양쪽 우거진 숲속에 동굴이 많은데 이놈들이 그 동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회라고 부릅니다. 제국의 질문이 이어졌다. 또 다른 짐승들도 있는가? 호랑이, 표범, 생냥이, 이리 같은 것이 있으나 별로 특별한 짐승은 없습니다. 재회수 옆에 재회수에 지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 몸에 머리는 개처럼 생겼고 애기 우는 소리를 냅니다. 정말 신기한 놈이지만 그 놈으로 놀람증이나 미쳐서 벌벌 떠는 병을 고칠 수 있으니 이롭기만 하고 해는 없습니다. 제국은 말을 다 들은 후 그들을 위로하고 산으로 올라갔다. 최고봉에 오르니 북악사가 있었다. 사당 문 밖에 영롱하고 투명한 바위가 2장이나 되는 높이로 우뚝 서 있었다. 바위에는 안왕이라는 두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는데 무슨 뜻인지 언제 누가 새겼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아니, 안왕? 이 안자 스메르 신화의 최고신은 바로 안입니다. 이 안자 쓰거나 기러기 안자 써요. 기러기 안자. 안우 최고신.
자, 제국은 무척 궁금했지만 달리 할 일이 없어 그저 그 바위 옆에서 쉬어가기로 했다. 그런 후 북악에 예를 올리고 강원과 여기저기를 둘러본 뒤 하산하여 태원으로 갔다. 태원은 콩태자 쓴다고 했죠. 클태 콩태인데 태원, 여기서 우리말 유래 영어 단어 하나 얘기하죠. 콘이 있는데 콘이 바로 뭐 옥수수 알갱이나 곡식 알갱이 중에 제일 큰 거를 콘이라고 그래요. 콘은 바로 우리말 콩입니다. 콩. 곡식 알갱이 중에 가장 큰 게 콩이에요. 콩이 곧 콘이라고요. 콘은 팝콘 할 때 콘은 바로 우리말 콩이었다. 이런 거 가지고도 안 믿으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이에요. 콘은 옥수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옥수수 알갱이 및 커다란 곡식 알갱이를 영어 단어로 콘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말 콩이라고. 아셨죠? 여기서 왔어요. 콩태자. 여기서 이렇게. 자, 다시 본문. 그곳에는 대퇴가 미리 마중을 나와 있었다. 제국이 그 지방의 상황을 물었더니 대퇴가 아리는 내용 또한 이기후의 말과 같았다. 제국은 곧 이곳저곳을 순시하기 시작했다. 제방과 도랑 등이 잘 정비되어 있었고 분수의 물길 옆으로 평원이 널찍하게 자리 잡혀 있었다. 이에 제국은 대퇴를 칭찬하였다. 마침 더운 여름이어서 길을 가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제국은 태원에 눌러 앉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면서 한가할 때는 대퇴와 치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퇴에게는 윤격이라는 친형이 있었다. 윤격도 자주 제국을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대퇴는 자신이 제후를 오래 지냈으나 형은 아직도 서인으로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그리하여 윤격에게 지역을 봉해 주십사 하고 제국에게 청을 넣었다. 그러자 제국이 말했다. 그대의 형은 공을 세우지는 못했으나 그대의 부친 현명사가 나라에 공이 있고 그대 또한 백성을 위해 힘을 다하고 있으니 이런 관계를 보아서 그에게 한 곳을 봉하기로 하겠소. 그런 후 제국은 즉시 윤격을 약에 봉했다. 약당. 윤격은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의 절을 올리고 떠났다. 며칠 후 제국은 갑자기 악부의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둘째 비 간적의 부모가 딸이 그리워 사람을 보내 영접하고자 합니다. 허락해도 좋을런지요. 제국은 편지를 읽고 즉각 답신을 보내 그것을 허락하도록 했다. 사신이 편지를 들고 떠난 후 수일이 지나자 추분이 되었다. 제국은 일행과 함께 분수를 따라 양산으로 향했다. 제국이 강원에게 말했다. 잠깐 말하기 전에 잠깐 간적. 이 간적은 제가 내가 발견한 우리말 영어 단어라는 창에 이 간적 신화가 영어 단어와 결부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요. 간적 이렇게 쓰는데 간적이 제비알을 삼키고 누구를 낳았어요. 누군지 지금 설을 낳았지. 설. 제비알을 삼키고 낳았는데 그래서 그 신화가 이 신화가 영어 단어 스왈로우가 여기서 나왔어요. 스왈로우가 제비도 나타내고 꼴깍 삼키다 이 뜻도 나타내요. 엉뚱하게. 관계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제비 꼴깍 삼키다.
바로 간적이 제비야를 삼키고 설을 낳았다니까. 요 신화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스왈로우에 스왈로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말, 우리 신화 유래 영어 단어지. 그 얘기를 유튜브 창, 저희 창, 우리말, 내가 발견한 우리말 영어 단어 제5탄에 실어놨어요. 거기는 스왈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곡이 강원에게 말했다. 짐이 양산에 대해 오래전부터 듣기를 샘이 하나 있는데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상 따뜻하여 목욕을 할 수 있다 하오. 이번에 그곳을 지나가니 목욕을 한번 꼭 해봐야 할 것이요. 그러자 강원이 말했다. 소첩이 듣기로 샘은 산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늘 차가운 법인데 어떻게 따뜻한 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리 넓으니 어찌 이상한 것이 없을 리 있겠소. 짐이 듣기로 몇몇 지방에 있는 샘은 따뜻할 뿐 아니라 어떤 것은 펄펄 끓기도 해서 닭이나 돼지를 삶을 수도 있다니 더 기괴하지 않소. 맞는 얘기네요. 뭐 화산 근처 가면은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자, 짐이 보기에는 옛사람들 말대로 땅에는 물, 바람 세 가지가 있어. 이 샘들의 물은 땅속을 흐르다가 불이 펄펄 끓는 곳을 지나면서 열을 받아 뜨거워졌을 거라고 하니 그럴 법도 하오. 며칠이 지나 양산에 도착한 그들은 곧바로 수수만한 끝에 온천을 찾아내었다. 서남쪽으로 수백 리 밖에 있는 원천 3개가 흘러내려 칠저수로 들어가고 있었다. 제곡은 즉시 옷을 벗고 그것으로 들어가 몸을 씻었다. 누가 알았으랴? 그 후 이 물이 매우 유명해져서 사람들로부터 제곡천이라고 불리게 되리라는 것을. 자, 여기 온천이 나왔네요. 온천. 제곡천 지금 중국 땅에 아마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자, 한편 제곡은 강원이 임신하여 곧 출산에 임박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강원에게 말했다. 짐은 본디 북쪽 교산으로 가서 증조고 황제의 능묘를 아련하려 했소. 그런데 지금 당신이 출산을 하려고 하니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이 불편할 듯하오. 여기서 당신의 친정이 멀지 않으니 우선 친정으로 가서 아이를 낳고 설을 지낼 준비를 하는 게 좋을 듯싶소. 강원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제국은 즉시 시정들에게 유태국으로 출발할 것을 명했다. 하하, 유태국이 이게 유태인들을 이렇게 유태국이라고 하죠. 참, 유태. 물론 이태 말고도 딴 태자도 써요. 뭐 콩태자도 쓰기도 하고. 유태가 보니까 강원이네. 강원. 이스라엘 유태인들 신이 바로 강원이네. 강원. 유태인들의 신이 바로 강원입니다. 이 강원, 유명한 강원. 이 유태씨의 딸이라고 하잖아. 유태씨의 딸.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신, 강원. 유태인들은 아마 여신일 것이고, 그 하느님이 여신일 것이고, 그리고 유태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모계사회예요. 아직도 모계사회입니다. 유태인들이 모계인데, 모계
뭐 여호와의 직계 여자인 모양이네. 여자신 뭐 여호와의 직계 여자신 강원 유태씨의 딸 유태인은 모계사회. 뭔가 말이 되죠? 말이 됩니다. 아까 뭐 공공씨 같은 경우는 수시아나 수시아나가 거기 수메르 바빌론 그쪽입니다. 이란 이라크 이집트 이란 이라크 그쪽. 자, 다시. 그러나 길을 떠난 지 며칠 되지 않아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큰 눈까지 내리면서 길이 막혀버렸다. 결국 눈발이 거치고 날이 개기를 기다리느라 여러 날이 지체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늪 지방을 지날 때였다. 빈풍이라고 시경에도 빈 땅이 나와요. 돼지 두 마리 들어간, 돼지 시자 두 마리 들어간 한자 빈자가 있어요. 자, 한쪽으로는 저수가 흐르고 또 한쪽으로는 칠수가 흐르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강호는 뱃속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제국은 그녀가 아이를 낳으려는 줄 알고 즉시 수레를 세우게 한 후 조용히 출산을 기다렸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때는 이미 한 해가 끝나가는 시절이라 한기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 비늪 백성들을 살펴보니 모두 땅에 굴을 파고 살고 있었다. 어떤 집은 한 층뿐이지만 두 층으로 된 집도 있어 위에는 밭과 큰 길이 있고 아래에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었다. 그들은 매일 석양이 짙어지면 굴로 들어가 누워 쉬면서 다음날 해가 3장이나 높아질 때까지 절대 나오지 않았다. 토구라는 넓이가 불과 몇 장에 불과했지만 앉아서 밥 짓고 몸을 담그고 씻는 도구가 모두 있었다. 게다가 매우 깜깜해서 밤은 물론 낮에도 햇빛과 공기가 부족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토구라는 매우 따뜻했으며 특히 두 층으로 된 토굴은 아래가 더 따뜻했다. 그러니 그 지방의 특성에 맞추어 겨울이 되면 모두 토굴에 들어와 사는 것이지 누가 억지로 시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제국은 그러한 모습을 며칠에 걸쳐 살피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이곳 사람들은 아득한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혈거의 풍속을 따르고 있다. 궁시를 짓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점을 모르다니 정말 해괴한 일이도다. 그렇지만 모두 소박하고 화목해서 자치하려는 욕심도 경쟁하려는 생각도 전혀 없다. 진실로 사랑스럽고 부럽도다. 이런 생각에 잠겨있을 때 누군가 말했다. 둘째비 간적 마님이 오셨습니다. 제국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간적을 맞아들이라 했다. 간적이 들어와 제국을 만날 즈음에 강원도 소식을 듣고 나와 그녀를 맞이했다. 제국이 간적에게 물었다. 그대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소? 간적이 대답했다. 예, 친정에서 사람을 보내왔기에 황제의 성은을 입고 출발했습니다. 길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는데 뜻밖의 여기서 황제와 황후 마마를 마주치게 되었군요. 그런데 두 분은 어이하여 이런 황량하고 추운 곳에서 겨울을 지나고 계십니까? 이에 제국은 강원이 출산에 임박했음을 알려주었다. 간적이 얼른 축하 인사를 하자 강원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러자 제국이 간적에게 말했다. 마침 잘 왔어. 이 황량한 곳에서 정비가 출산을 하려 하는데 돌볼 사람이 마땅치 않아 걱정하고 있던 참이었어. 궁녀가 몇 있긴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가 없구려. 그대가 여기 머물렀다가 황후가 출산한 후 친정으로 가는 게 어떻겠소? 간적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당연히 그리해야지요. 소첩 또한 황후 마마를 보살피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제국은 유융국에서 간적을 맞이하러 보낸 사람을
먼저 출발하게 해서 유용후 부부가 걱정하지 않도록 했다. 간적이 잠깐 앉아 있으려니 강원이 간적의 손을 잡고는 방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밤이 되자 간적이 제곡에게 말했다. 자, 일단 좀 지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 황후께서 연세가 많으신데 초산이라 위험할까 걱정입니다. 명의를 대기시켜 일이 났을 때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하시지요. 제곡이 말했다. 맞는 말이요. 짐도 진작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 출산하기로 결정한 뒤 곧바로 황후의 친정에 소식을 보내면서 좋은 의사를 찾아보내라고 해서 내일이면 도착할 것이요. 이틀이 지난 뒤 과연 유태국에서 의사 2명이 도착했다. 바로 그날 강원이 진통을 시작하더니 얼마 안 되어 아기가 태어났다. 강원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두 의사 모두 할 일이 없을 지경이었으며 모두들 의위라면서 기뻐했다. 제곡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태어난 아이는 사내였다. 기분이 더욱 좋아진 제곡은 여호와 낭랑에게 열렬히 감사를 올렸다. 그러나 강원은 기뻐하기는커녕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의 말을 전하는데 그녀는 시큰둥한 대답만 할 뿐 미소조차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영문을 몰라 수군거리는 와중에 궁녀 하나가 말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우는 법인데 세자께서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울지를 않는군요. 황후마마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게 이 때문이 아닌가요? 사람들은 그 궁녀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울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니 해괴한 일이었다. 하지만 아이를 안아보면 두 눈도 똘망똘망하고 손발도 휘젓는 것이 아파 보이지는 않았다. 참으로 이상하기 짝이 없었다. 이에 간적이 황망히 강원을 위로하여 말했다. 어찌하여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아기가 울지 않아서 그러십니까? 아기가 이렇게 예쁘니 안아주시면 곧 울 것입니다. 그런데 강원이 간적이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소리쳤다. 이 아기 필요 없어요. 사람을 불러 아기를 내다 버리라고 하세요. 간적은 농담이라 생각하여 웃으면서 말했다. 힘들게 아기를 낳으셨는데 그 마음에 어찌 아기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나 강원은 이 말을 듣더니 더욱 화를 내어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는 아기를 내다 버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유는 말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자 간적도 강원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황후가 무슨 심사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평소 강원의 성격은 지극히 온화하고 인자하였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어째서 갑자기 저토록 잔인해졌을까? 더욱이 자기가 낳은 친자식에게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다 얼마 지나서 번뜩 이런 생각이 났다. 그렇다. 무슨 병이 생긴 것이 틀림없다. 혹 신경쇠약증이 아닌가? 생각이 이에 미친 간적은 급히 제곡에게 달려가 상황을 알렸다. 이에 제곡은 즉시 의사를 보내 강원을 살펴보게 했다. 의사는 황후의 맥을 짚고 증세를 자세히 물어본 후 제곡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황후에게는 아무런 병세가 나타나지 않으며 병이 든 것도 아니라고 보고했다. 제곡으로서도 영문 모를 일이었다. 그저 강원이 계속 궁인들에게 아기를 내다 버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 간적에게 말했다. 짐이 보기에는 황후 말씀대로 아기를 버리는 게 좋겠소.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산후에 화가 치밀어 병이 날 수도 있으니 도리어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어.
또 그대가 말했듯이 이 아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니 바보천치 아니면 난치병이 있는지도 모를 일이여. 만약 그렇다면 키운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 짐은 태어나자마자 말을 했다는데 지금 이 아이는 울거나 소리치는 것도 못하니 불초하기 짝이 없는 녀석이요. 이런 아이를 키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사람을 불러 내다 버리라고 하시오. 여기에 제국 고신씨의 자기 얘기가 나왔네. 제국 고신씨가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말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말을 한 존재는 또 누가 있죠? 석가모니 부처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말을 했다. 자, 다시 본문. 간적은 차마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제국까지 이런 분부를 내리는 데다 무슨 수를 써도 강원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그저 아기를 안고 나오라고 시키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날씨가 이리 추운데 막 태어난 아이를 밖에 버리면 어찌할꼬. 일각도 못 뛰어 얼어 죽고 말 것이다. 이 아이는 정말 명이 짧구나. 간적은 비단옷으로 아기를 싸고 또 싸주었지만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아기를 보며 말했다. 아가, 내가 만약 운이 좋아 오늘 밤 얼어 죽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에는 누군가 너를 발견해 안고 갈 것이다. 그러면 목숨은 건질 수 있으리라. 간적은 사람을 시켜 아이를 내다 버리라고 이른 다음 강원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강원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었다. 간적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어서 속으로 생각했다. 기어코 아기를 내다 버리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또 애통해 하시는구나. 저렇게 마음이 아프다면 어째서 아까는 그토록 완강하게 버리라고 하셨을까?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로다. 이해할 수가 없어. 간적이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본 강원은 눈물을 그쳤다. 간적은 그런 강원에게 아기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다른 이야기만 들어놓았다. 그러다 제국에게 가서 상황을 알렸다. 자초지종을 들은 제국 또한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긴 마찬가지였다. 다음날 아침 아이 생각을 떨칠 수 없었던 간적은 간밤에 아기를 내다버린 사람을 불러 이렇게 물어보았다. 어제 아기를 버린 곳이 어디더냐? 부근에 있는 동네 앞길 어귀에 버렸나이다. 그러자 간적이 말했다. 어서 가서 그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니면 누가 안고 갔는지 보고 오너라. 잠시 후 아이를 보러 간 사람이 황급히 돌아와서 보고했다. 기이한 일입니다.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마침 간적은 제국의 방에 앉아있던 참이었다. 제국이 그 말을 듣고 물었다. 무슨 일이냐?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방금 후비께서 소인에게 어제 내다버린 아이가 얼어 죽었는지 아닌지 보고 오라고 하시기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와 양떼가 젖을 물리며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이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제국이 그 말을 듣고 말했다. 그런 일이 어찌 있겠느냐? 제국은 말을 마친 후 다른 사람을 시켜 아이를 보고 오라고 했다. 그 사람도 잠시 후 돌아와 보고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소인이 갔을 때는 마침 소가 엎드려 아이에게 젖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전해들은 백성들이 모두 모여 구경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신기한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간적이 그 말을 듣고 기쁨을 참지 못하며 제국에게 말했다. 이런 기이한 일이 생기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이 아이는 장래에 큰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황제께서는 얼른 사람을 보내시어 아이를 데리고 돌아오게 하십시오. 제국의 생각에도 간적의 말이 옳은 듯했다. 그리하여 사람을 시켜 아기를 데려오게 했다. 잠시 후 밖으로 나갔던 사람이 아이를 안고 돌아왔다. 아이를 보니 두 눈이 또렷한 것이 어젯밤 나갈 때와 다를 바 없었고
추위나 배고픔에 떨었던 흔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울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제국은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여 간적에게 아이를 강원의 처소로 데려다주게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일을 알려주라 일렀다. 일단 여기까지를 2부로 하겠습니다. 환타지 2부로.